그를 말로 전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령 얘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한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꾸몄다는, 이게 굉장히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날 이재명 대표의 여러 발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도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해서 1950년대도 아니고. 일개 정치평론가가 지나가는 얘기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공당의 대표가 상대 공당의 대표와 면전에서 대표 앞에서 그것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예사롭게 지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면전에서 둘이 있는 가운데 뭔가 공식화하겠다 하는, 당신도 이걸 들어야 한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을 텐데요.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은 농담으로 한 것은 아닐 테고요. 아마 본론을 얘기하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판사들한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지금 혐의점을 다루는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을 향한 일종의 지나가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계엄령이 발동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그건 좀 피해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경고라 할까요? 이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이후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었죠. 사법부 판사들을 겨냥한 좀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기술, 전략이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민주당이 최근에 계엄령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발언을 해왔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김병주 최고위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윤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죠. 김병주 의원은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명계이기도 한데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금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발언도 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뭔가 국지전이나 북풍조선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도발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란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가요?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충암고 출신이 친위 쿠데타를 한다 이런 건가요? 헌법 77조를 보면 계엄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나라 질서가 엉망일 때 군대를 동원해 치안,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죠. 치안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통제한다는 것이죠. 물론 언론, 출판, 결사 이런 자유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정말 험악한 상황일 때, 전시 같은 상황일 때 이렇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이미 한 44년 전,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서거 이후 1980년 전두환 군부 세력이 집권하는 과정, 서울의 봄 때 계엄령이 있었고 또 계엄령
막대하니 많이 해서 그 와중에 학생운동 소요 사태가 있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좋게 말해서 김민석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계엄령의 트라우마를 좀 아직도 운동권 정치인들이 좀 지우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희대 출신이죠. 경희대 거의 학생 대표로 5.18 전후에서 학생 대표문을 낭독하고 이러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018년인데요. 인도 출장 중에 그 전에 촛불 시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 집권 세력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 계엄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음모가 있으니 당장 수사하라고 한 적이 있죠. 촛불 시위를 진압한다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의 해외 출장 중에 지시로 거의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장관 등 200여 명을 소환 조사했죠. 그 내란 기소죄로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애꿎은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인가요? 이분이 세월호 관련 걸로 좀 엮어서 조사를 하는 와중에 굴욕적이다 해서 본인이 자살을 해버렸죠. 여권은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여권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괴담이라고 지금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선동의 연장이다. 이게 전체주의적 선동 정치이고 심지어는 나치 스탈린을 연상한다 하고 이렇게 맹반격했습니다. 국회 문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건 다 두고라도 정치적인 상황에서 계엄령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계엄령을 한다면은 서울역이든 각 지방 방송국이든 이런 것을 장악하고 탱크를 몰고 가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우리 지금 현대 군대가 군 장비는 굉장히 첨단화되고 했지만 과거처럼 그런 명령 작전이 수행될 수 있을까? 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MZ세대 군인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김민석 의원의 말처럼 북풍 공작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변수로 인해 군인 고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엄령을 논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도상 작전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군대가 일부 민간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금 의료대란으로 군의관을 종합병원에 파견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의료 측면에서는 계엄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대가 대민 봉사에 나서는 것이죠. 또 재난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좀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그것이 바로 그런 시발이 아닙니까? 좋게 군인들이 민간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돕겠다 하는 차원은 있지만 계엄령 어떤 정치 현황 질서를 상황 변경을 도모하는 계엄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다시 과반 제적 의석의 과반이 넘어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면은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막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꾸며진다는 것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한 42명을 더 체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나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있겠습니까? 영관급 장군들이나 이런 장군이 아니죠. 영관급 대위들이 누가 그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충안고 출신들을 무슨 수도방위사령부 장관, 수도방위사령관이나 이렇게 임명하고 있다는데 충안고 출신이 선임명이 된다는데 그 선임명으로 친위 쿠데타를 한다. 육사 생도들이 보면은 육사 장군들이 보면은 좀 웃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학적인 인식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혹세무민의 전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정치적인 자신의 보위를 위해서 정치적인 사법적인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빌드업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 나가면 나라가 망조가 접어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박재일의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